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하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들어서 맞이하는 첫 월요일,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현재 환한 표적을 짓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반도체 쪽부터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S2025를 앞두고 반도체주에 대한 훈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 4% 가까운 강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한미 반도체를 편입해 봤었는데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매수했던 한미 반도체 현재 4% 강세 이어가면서 수익률 8.7%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반도체주 바닥 확실히 잡은 걸까요? 바닥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기훈 아나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일장 기준으로 SK하이닉스에 외국계들 수급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일단 단기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그래도 이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AI 향이냐 아니면 레거시 향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뭐 나눠지는 부분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항상 짚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레거시는 여전히 더 안 좋아지고 있고 AI만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엔비디아 기사를 보셨는데 제가 기은 아나운서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기사 혹시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호재 아닐까요? 호재랑 이게 참 재밌는 게,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안 좋으니까 더 좋은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석하기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가 다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발열 잡고 전력 비용 잡아라 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열과 관련돼서 가장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본딩 업계일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기대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부정적으로까지 해석을 해보면 어떤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과거에 엔비디아 블랙웰이 발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 양측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진 상황인 만큼 현재는 긍정적인 면모로 더욱이 판단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엔비디아만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FOMC에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 나왔었죠. 금리 인하가 4회가 아니라 2회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시장들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콜옵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이 해어 있는 물량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물량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옵션 기준, 선물 옵션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러니까 고가 상방이 지금 막혀있던 매물들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길이 열려 있는 상황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CES2025까지 반도체 업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이야기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이 CES2025 가서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들이 올라오는 덕분에 국내 코스피 시장이 지금 강한 반등세를 만들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한미반도체와 이런 장비주들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차트 보시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6월달 고가 이후로부터 상당히 빠진 폭이 이미 60%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주봉 기준으로 큰 흐름을 보여드릴 텐데, 큰 흐름으로 보셔도 이미 고가 슈팅 나왔었던 구간은 다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난 저점입니다. 지난 저점 69,400원 이하를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노려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고가 대비해서 이제 겨우 0.2배 가까이 돌린 상황입니다. 이 지금 현재 오늘자 고가, 특히나 300일 일본 기준으로 300일 이동평균선 고가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 만큼 여기만 돌파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렇게 저가권에서 지금 바닥 다지는 듯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주가 기준으로는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시장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레거시 시장은 안 좋을지언정
AI에 대한 수혜는 좋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800억 달러를 또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24년도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은 우상향 중입니다. AI만 좋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노릴 법하다라는 점. HPSP도 지난 고가권까지 반등 시도 노려볼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 반도체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안에서 한미 반도체 2차 목표가까지 잡아봤습니다. 11만 8천 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저희 양자를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양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CS20 이후에서 뭔가를 드러낸다면 이 AI 시대 이후에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거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죠. 이 상승 모멘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CES를 기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일단 CES를 바라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만약에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든다면은 양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의 대체 아니면 엔비디아의 지금 독점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내지는 이런 이익 영업 부분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섹터들이 강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양자 그리고 AGI, ASIC, 에이징랜드나 이런 종목들이 브로드컴들이 대표적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일단 CS 기준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날개를 단다면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짙습니다. 양자와 관련돼서 일단 지난 시장 기준으로 아이온큐가 1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면은 전일 미장에서 양자 암호 관련주가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갔다 하면 똑같이 빠질 겁니다. 지금 미장의 흐름에 그대로 맞춰가는 흐름이 연속적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양자에 대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 범용성까지는 아닙니다. 양자에 대해서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또 제품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범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범용성까지 지금 가까이 가려면은 10년이라고 일단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10년 같은 경우는 저는 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넘어가는데 10년밖에 안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한번 노려볼 법하죠. 당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3나노 그리고 다음이 2.5나노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 나노화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양자 터널링 현상이 일어난다.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뭐 전력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모두를 해소하는 게 양자고 앞으로 항상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용량과 속도는 더욱이 빨라져야 되고 용량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만큼 양자든 결국에 언젠가 더 큰 상승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다라는 게 주된 요인일 겁니다. 엔비디아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 빠르게 올라갔었던 섹터가 브로드컴과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아직 미국에서는 더 올라갈 확률이 아직은 CES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모멘텀으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뭐 우리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양자 암호주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닉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닉스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라닉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어떤 걸로 상한가를 들어갔냐면은 국책과제가 붙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양자 이 투자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선정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책과제로 그럼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양자 암호 테마주들 이번에 상승분 이후에 분명히 조정분이 찾아오겠지만 조정분 이후에도 더 갈 확률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저님, 저희도 양자 안에서 편입해봤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12월 26일에 매수했던 우리로가 목표가 1,500원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4.3%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때 저희가 2차 목표가를 잡아봤었는데 머지않아 2차 목표가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달성하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가 지금 10% 넘게 달리고 있네요. 지금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지금 VI가 들어갔네요. 현재 1,627원에 들어간 상황인데 2차 목표가를 제가 1,750원을 말씀 전해드렸었죠. 2차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은 5일선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버틴 모습이 가장 눈에 띌 겁니다. 현재 지금 강한 거래량 붙이면서 30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강하게 안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다 남아있다. 아직도 열려있다는 점. 저항대 매물대 이미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두꺼운 매물대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1,750원 중간가까지는 충분히 열려있으니까요. 우리로 양자 암호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수익률 조금 더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속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저희 에이록스도 좀 체크해 볼게요. 12월 16일에 매수했던 에이록스가 수익률 28.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8%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드론주도 마찬가지로 CES와 연관성이 높긴 하죠. 이게 사실 전거래일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특이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요일 아침에 중국산 드론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또 사용 금지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전 중에 강했냐? 안 강했습니다. 오후장에 장막판 끝날 때쯤에 반짝 뛰어오르다가 시간을 해서 또 강했어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 띄우고 눌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흐름 보시면은 재료성은 굉장히 좋아요. 재료성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갔다가 양자 갔다가 드론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고가 갭상승 이후에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눌렸을 때 지금 현재 보시면 5일선 트레이딩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갭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조정분 이후에 다시 더 올라갈 확률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13,000원이 훼손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가 높아질 확률이 높으니 드론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단기성적인 모멘텀으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록스 리뷰까지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도체, 양자, 또 드론까지 짚어봤는데 오늘장에선 어느 쪽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자, 양자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산업 섹터잖아요. 지금 이제 AI랑 반도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도 당연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AGI라는 테마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저는 현재가 52,0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미 앞선 시장에서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ASIC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브로드컴이 ASIC 설계로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장주로는 에이징랜드가 급격한 상승분을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 ASIC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뉴로모픽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든든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 ASIC 같은 경우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ASIC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준부터 통신업계, 글로벌 통신업계라고 하는데 AT&T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계 통신업계와 같이 이 ASIC 주문형 반도체 칩에 대한 주문 이력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영업이익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뉴로모픽 반도체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다는 거죠. ASIC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뉴로모픽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로모픽 칩, AI의 성장세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자람 테크놀로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ASIC 사업부를 또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ASIC 각 개별 기업들의 맞춤형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기술인 만큼 자람 테크놀로지는 일단 통신업계에서 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SIC를 통한 지속적인 영업이익 상승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를 6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는 차트 다 유사합니다.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21선을 지지해주는 단기 우상향 차트들이기 때문에 이번 자람 테크놀로지도 거래량 붙이면서 강한 상승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시 반도체 쪽에서 추천주가 나왔네요. 그 안에서 요즘 뜨거운 주문형 반도체 관련 기업인 자람 테크놀로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66,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전략이고요. 매저님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제가 7월달, 6, 7월달부터 반도체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반도체를 다시 봐도 될 법한 시점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꼼꼼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조범수 주식,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